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부터 도로교통법 운전자에 대한 이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는요. 만약 실제 시험장에서 처음으로 문제를 부딪히게 된다면 문제에 대한 이제 정확한 해설, 설명을 이제 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정확한 정답을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그 문제풀이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실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간단한 문제 같은 것은 이제 그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것이 정답이다. 이 정도가 이제 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지만이 다시 이제 그 문제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다시 이제 그 책의 이제 본문 내용 등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학습해 보셔야 되고요. 자, 또한 이 문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자, 이 문제라고 한 것에 문제가요, 본인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그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항상 언제나 늘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항상 언제나 늘 틀리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풀었을 때 맞는 문제도 있고 틀린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으면 그 앞에다가 항상 늘 풀 수 있는 문제는 동그라미 표시해 두시고요. 그리고 항상 언제나 늘 틀리는 문제는 X 표시해 두시고, 풀릴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문제는 이제 세모 표시 정도로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한 번만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틀린 문제에는 다시 그 문제가 똑같이 나왔을 때 또 틀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문제가 이제 틀렸다라고 한다면, 자, 문제 풀었는데 틀렸다라고 한다면 앞쪽에 본문 내용을 보고 이제 다시 한번 학습하시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왜 정답인지에 대한 해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실제 시험장에 나왔을 때 또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문제들 위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문항을 다 확인할 필요가 없이 틀린 문제를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항상 풀 수 있는 문제냐 동그라미, 항상 틀리는 문제냐 X. 자, 맞추기도 하고 틀릴 수도 있느냐, 이런 세모, 이렇게 구분해서 나중에 시간이 급해서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쭉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문제야 어차피 볼 필요가 없을 겁니다. 언제나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X표나 세모 정도에 대한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물론 처음에는 이제 X표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점차 이제 자, 한번 내용을 보고 문제 풀고 틀렸으면 다시 본문 보고 이렇게 쭉 반복 학습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동그라미 숫자가 점점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이제 X표 되는 문제가 이제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문제가 정확히 이제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분류하셔가지고 시간을 좀 단축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도로교통법 제1장의 총칙에 대한 문제, 자, 이 문제부터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총칙의 문제 2번 보시면요. 자,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의 정의와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농어촌 도로도 포함된다. 2번 고속도로도 포함된다. 3번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포함된다. 자, 4번 일반 교통에 사용하지 않는 소년의 원내도 포함된다. 자, 물론 다음 중 틀린 사항이다라고 한다면 자, 보기 4번이 이제 틀렸다라고 하죠. 자, 그 밑에 해설해 보시면 자, 우리가 일반적인 도로라고 한 것은 자,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자, 우리가 도로법상의 도로, 각 지방도 국도 다 포함되는 거고요. 자, 유료도로,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자, 이거 일반 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원의 원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공중이 교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부분은 도로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자, 문제 2번은 답이 4번이 되고요. 자, 이어서 그 다음 장의 문제 5번 보시면 자,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의 용어 정의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해서 정지 상태에 두는 것을 주차라고 한다.
자, 이번 운전자가 5분 이상 그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주차 이후의 정지 상태를 정차라고 한다. 자, 3번 도로에서의 차마를 그 본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을 운전이라고 한다. 자, 4번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앞지르기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사항이다라고 한다면 자, 문제 5번의 답은 이제 2번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자, 우리가 도로교통법상에서 자, 기본적인 용어 중에서 주차라고 한 것과 정차라고 한 것을 정확하게 이제 구분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한대요. 자, 일단 밑에 해설 보시면요. 자, 이 주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다른 사유가 있겠지만요. 자동차 운전자가 그 차량을 떠나서 5분 이상 자, 떠나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바로 자, 즉시 출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보통 이제 우리가 주차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그에 대해서 정차라고 한 것은 자, 5분 이내 차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자, 운전자가 이제 차를 바로 즉시 다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정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를 정지시키고 있는 것은 정차. 네, 자, 5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자, 차를 이제 정지시키고 있고, 자, 또한 차량의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바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주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보기 2번에 자, 운전자가 5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건 정차가 아니고 주차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이어서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6번 보시면요. 차도를 설명한 것 중에 옳은 것은 일반 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곳. 자, 2번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에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해서 경계를 표시해서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 자, 4번 차마가 한 줄로 도로에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획된 차도의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일단 그 첫 번째 차도라고 하는 것은요. 자, 물론 이제 그 문제 6번의 답은 이제 3번이다 라고 하고요. 자, 일단 우리가 그 첫 번째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일반적인 뭐 도로. 자, 유료 도로. 그리고 이제 뭐 각종 이제 일반 공중이 교통 사용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중앙선이 있고요. 자, 이쪽에 도로가 있고, 자, 보도가 있다. 자, 여기 보도가 있고요. 자, 차가 다니는 이제 차도가 있고. 보통의 도로라고 한다면, 자, 이 전체 구간, 자, 보도 플러스 차도 전부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다 도로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 보기 1번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곳. 자, 이건 도로의 개념이다라고 해야 되고요. 자, 2번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요. 자,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의 경우라고 한다면 승용차, 승합차 뭐 이런 것 등을 이제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차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차를 말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승용차, 승합차에다가 우마차까지 해서 자전거까지 해서 자, 모든 것을 다 말하기 때문에 자동차만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설치됐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전용 도로다 이렇게 해설하는 것이 맞을 거고요. 자, 또한 보기 4번에 보시면 차마가 한 줄로 도로에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되어 있는 차도의 부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이 차도라고 한다면요. 자, 이 가운데 노란색, 자, 그 이중실선을 보통 이제 우리가 중앙선이다라고 하죠. 자, 이걸 보통 이제 우리가 중앙선이다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이제, 이 도로의 오른쪽 부분을 통해서 통행하도록. 자, 우측 통행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자, 이쪽을 이제 통해서 차가 이제 통행을 하고요. 자, 근데 이 차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그 차도 중에서요. 자, 이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고 있는 차가 다니는 그 부분과 그 다른 차가 다니는 부분들을 구분하고 있는 요 선들을 보통 이제 우리가 차선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 또한 중앙선에서 첫 번째 차로를 1차로, 2차로 자, 이렇게 우리가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 4번에 한 줄로 도로에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되어 있는
차도의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기 4번은 차로를 말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도라고 하는 것은 자, 연석선. 자, 아시는 것처럼요. 자, 우리가 이 연석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차도와 보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쭉 1m 정도 되는 돌을 가지고 쭉 이어서 표시하고 있는 자, 이 돌들을 보통 이제 우리가 연석선. 자, 말 그대로 연이어진 돌로 구분되어 있는 선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또는 안전표지, 그 밖에 인공구조물 등을 통해서 경계를 표시해서 모든 차. 자, 즉 승용차, 승합차, 특수차, 건설기계, 우마차 전부까지 자전거까지 원동기 장치 자전거까지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도로의 부분.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차도다라고 해야 되겠죠.